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0.71% 상승, S&P 500은 0.19% 상승, 나스닥은 마이너스 0.19%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11.37원으로 전일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빅스 지수는 19.69로 마이너스 1.3%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08%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1.96%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0.53%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15%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마트가 순이익 51억 5천만 달러와 주당 1.88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예상치 주당 1.77달러보다 상회된 수치로 발표를 하면서 5.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홈디포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타겟이 4.57% 동반 상승, 베스트는 4.45%, 로스스토어는 2.75% 상승, 로우즈 컴퍼니는 2.92% 동반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매 판매주들이 올라가면서 베드베스 비욘드도 같이 올라갔는데, 제가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거 플러스 게임스탑 회장 라이언 코헨이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에 트레이더들이 몰리면서 장중 한때 70%까지 밈으로 오르기도 했다가 29.06%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집 리크루터는 예상치보다 좋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하락을 했는데요. 고용주들이 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노동시장의 강세도 연말까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연간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말을 하며 마이너스 5.4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준 비디오는 시티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팀과 경쟁 심화로 주가가 20% 하락할 수도 있다라면서 회사를 강등시킨 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주택 및 자동차 대부업체 기업인 엘리 파이낸셜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분기 3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6월 말 기준 약 1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3천만 주 보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3.45%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에서 7월 주택착공을 제외한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발표되는 FOMC 회의록 공개와 중국 경제성장 문제로 인한 심리로 인해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자세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 장세가 겹치면서 외환시장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를 끌어올린 건 홈디포와 월마트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 이로 인한 소매업체들이 함께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장중 베드베스 앤 비욘드가 밈주식으로 주목을 받으며 70%까지 올라간 부분을 보며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앤드류 슬리먼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랠리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면서 주식시장이 높게 마감되거나 올해 시작됐던 레벨 근처에서 마감되겠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중단될 가능성이 예상된다라면서 증시 피크를 외쳤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투자회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6월 말 기준의 주식 보유 현황에서 1분기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시그나, 메타, 위너브라더스 등의 11개 종목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1분기 말의 가치로 1억 6,500만 달러의 규모인데요. 또한 애플 주가가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풋옵션도 모두 청산을 했습니다. 대신 미국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50여 개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는 지오그룹의 주식을 2분기 330만 달러 신규 매수를 하면서 2분기 들어 15%의 상승을 보여주며 경기 방어주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누군가 7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떠들었는데 즐거웠기를 바란다라면서 디플레이션과 과잉 재고, 소비 침체는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증시 부진의 장기화를 예상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59.9%로,
75bp 인상할 가능성은 40.5%로 전일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88달러 하락한 배럴당 86.53달러, 3.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WTI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날 이란 핵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국영 IRNA 통신은 외무부가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이후에 보냈으며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성을 보인다면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수요는 위축이 되었는데요. 달러와의 강세로 원유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원유 수입 업자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전일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부진한 부분으로 인해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도 원유 수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긍정적인 소매 기업들의 상승세로 인해 약상승 출발이 예상은 됩니다. 다만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으며 경기에 대한 대외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과매도와 과매수를 나타내는 ADR 지표가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나 생각하고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뒤돌아서고 나서 언제 증시가 이렇게 올랐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이고 저 역시 지금 이 기간 동안 매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도 밈 주식이 지금 성행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태조 이방원과 같은 밈들이 올라오며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증시가 고점이고 하락의 징조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하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증시는 뚜렷하게 상승할 명분과 하락할 명분 모두가 없는 상태이며 대외적으로 세계 경기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역시 금리를 높이 올린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폭락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산타랠리를 기점으로 내년 3월까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던 구독자님들의 자유지만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설령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꼭 현금 비중은 챙기시고 가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